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빼기의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걸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모두들 이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을 뭘로 지을까 꽤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빼기의 물리적 의미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빼기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뒤에 것을 기준으로 앞의 것이 어디 있니? 이렇게 빼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모를 기준으로 세모가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일단 간단한 예로 수직선상의 뺄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3 빼기 1을 해볼게요. 3 빼기 1 3 빼기 1을 하면 빼기 뒤에 있는 게 기준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3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3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기 때문에 이게 답이 2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으로도 3 빼기 1은 2가 맞죠? 그 다음 예로 마이너스 1 빼기 2를 해볼게요. 그러면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3을 갔기 때문에 이게 답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으로도 마이너스 3이 맞죠? 정수의 뺄셈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실수에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 빼기 루트 2 이런 것도 루트 2를 기준으로 파이가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물리에서 전위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 기준 전위를 n이나 o로 표기를 하죠? 여기서는 n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노드의 전위를 VAN, B 노드의 전위를 VBN이라고 하면 둘 사이의 전위, 그러니까 A 노드에 비해서 B 노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으면 그때 우리는 VBA라고 쓰죠. 그 전위 차를. 이때 빼기의 의미를 잘 생각한다면 이 식은 당연히 빼기 뒤에 VAN 그리고 빼기 앞에 VBN이 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를 기준으로 B 노드의 전위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A 노드의 전위 VAN을 기준으로 B 노드의 전위 VBN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은 거죠. A 노드를 기준으로 B 노드. 그래서 식이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에서도 이런 게 있죠. 제가 일반 화학을 배운 지 좀 오래돼서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A 물질과 B 물질이 반응을 해서 C가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에너지를 EA, B의 에너지를 EB, C의 에너지를 EC라고 쓰면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에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가져올지 아니면 주위로 에너지를 내보낼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쓰죠. 왜냐하면 이 A와 이 B의 합을 기준으로 이 C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지 탐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빼기 뒤에 EA 플러스 EB가 있죠. EA와 EB의 합을 기준으로 이 C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플러스면 주위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고요. 이게 만약 음수면 주위로 에너지를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화학 공부를 안 한 지가 꽤 되어서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강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빼기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 단순한 뺄셈 말고도 물리 화학 현상을 바라볼 때 그 의미를 보다 깊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2 빼기 1과 1 빼기 2는 같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바로 기준이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2 빼기 1에서는 1이 기준이고 1 빼기 2에서는 2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인데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반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가 보는 너, 네가 보는 나.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의 거리는 똑같은데, 거리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빼기 기호의 뒤에 있는 것이 기준이 된다. 빼기 기호의 뒤에 있는 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빼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빼기의 의미를 단순 뺄셈 말고 수학의 다른 영역에도 쓸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우선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1일 때 1, 그리고 2일 때 4, 마이너스 1일 때 1, 마이너스 2일 때 4. 그러면 대강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이거를 y는 x제곱 이렇게 두지 말고 y 빼기 0은 x 빼기 0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y-1은 x-2의 제곱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는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2,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가 5가 있으니까 뭐 한 대강 이 정도의 그래프 개형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이시나요? 이것을 해석하기로 y는 x제곱을 y-0은 x-0의 제곱으로 해석을 하면 빼기의 뒤에 있는 0 그리고 x 빼기 0에서 뒤에 있는 0을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0,0을 기준으로 y는 x제곱을 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y-1은 x-2의 제곱 여기에서는 2,1을 기준으로 y는 x제곱을 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의 뒤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1이 이번에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빼기의 의미를 잘 살리면은 평행이동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벡터의 뺄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1.5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요. 여기에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5b 벡터, 여기가 5a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5b 빼기 5a 벡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빼기의 뒤에 있는 것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5a 벡터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5a 벡터를 기준으로 5b 벡터가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벡터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ab 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빼기의 의미는 벡터에도 여전히 잘 적용이 됩니다. 앞에서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사실 뭐 벡터를 봤으면 복소수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2차원이니까요. 앞에서 2차원 벡터를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복소수도 뭐 사실은 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 플러스 3i 빼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i 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빼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i가 기준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i가 기준이고
2 플러스 3i가 여기 있죠. 그러면은 뒤에 것을 기준으로 앞에 것이 어디 있느니 묻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둘의 차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그리고 위로 한 칸, 두 칸이기 때문에 3, 2. 그래서 답은 3 플러스 2i가 됩니다. 다음은 함수의 뺄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항상 질문은 똑같아요. 질문은 같습니다. 여기서 fx 빼기 gx를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질문은 항상 뒤에 것을 기준으로 앞에 것이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치 대강 한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까지 그래프 개형을 그려본다고 하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가 y는 0, 그러니까 x-axis죠. x-axis. 그러면은 대강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래프 개형을 그려본다고 하면 gx를 기준으로 fx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gx를 기준으로 fx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 양수가 나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그러면 대강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쭉 줄어들다가 다시 좀 커지다가 대충 유지가 되면서 끝에 가서 조금 벌어지는 요 정도의 그래프가 아마 fx 빼기 gx의 그래프 개형이 될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항상 양수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항상 양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세 가지 경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fx와 gx의 전체적인 그래프 개형은 같아요. 세 경우 모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에서 fx와 gx의 그래프 개형은 같습니다. 그리고 x는 a에서 x는 b까지 fx-gx의 적분을 해볼 건데요. 세 가지 경우에서 다른 점은 그냥 x-axis의 위치만 달라진 거예요. 이 첫 번째 경우에는 fx와 gx가 x-axis 밑에 있고, 두 번째 경우에는 fx는 x-axis x축 위에 있는데 gx는 x축 밑에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fx, gx 모두 x축 위에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x축의 위치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fx와 gx의 개형만 똑같으면 fx-gx는 x축의 위치와 관계없이 그 결과가 같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밑끝이 a, 윗끝이 b, 그리고 fx-gx dx의 적분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적분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죠. fx를 적분하고 그리고 빼기 gx의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fx를 적분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gx를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빼는 거죠.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5니까 4가 되면서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여기서 똑같이 적분을 하면은 이번에는 fx를 적분을 하면은 양수가 나와요. gx를 적분을 하면은 음수가 나오죠. 그러면 양수 빼기 음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가 나오죠. 세 번째 경우는 fx의 적분 빼기 gx 적분을 하면은 fx는 큰 양수가 나옵니다. 큰 양수. 여기 이렇게 한번 써보죠. 여기는 큰 양수, 그리고 여기는 작은 양수를 빼는 거죠. 그러면 큰 양수에서 작은 양수를 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양수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이거를 좀 기호적으로 좀 그려본다면, 첫 번째 경우를 좀 기호적으로 그려본다면은 작은 음수에서 빼기 큰 음수를 뺀 거죠. 그럼 이것도 양수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양수 빼기 음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양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왜 이런 걸까요?
fx-gx는 기준이 gx이고 그리고 fx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뭐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gx를 기준으로 fx가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의 위치과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 차이는 x의 값이 같다면은 이 세 경우 모두 이 차이는 계속 같아요. x축의 위치와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셋 모두 같은 적분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빼기 말고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는 이런 성질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덧셈과 곱셈은 기준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나눗셈은 뺄셈과 마찬가지로 뒤에 거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돼지고기를 사는데 이런 거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2,980원 나누기 100g 이렇게 쓰면 뒤에 거가 기준이죠. 100g이 기준인 거죠. 100g당 2,980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눗셈도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 이 나누기의 의미를 살린 것 중에 전기공학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per unit 시스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로 변수 중의 하나의 값으로 다른 모든 변수들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이 되는 변수로 다른 것들을 다 나눠서 좀 더 간결하게,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크지 않게 딱 그 기준이 되는 변수와 다른 변수들 사이의 비를 보겠다. 뭐 그런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빼기는 뒤에 것을 기준으로 앞에 것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있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순 뺄셈 말고도 평행이동, 벡터, 함수의 뺄셈 등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어렴풋이 이렇게 느끼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빼기 뒤에 거가 기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고 계신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의미를 대수학이나 대수구조 등으로 좀 더 확장시켜서 더 재밌고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등원과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제가 대수학이나 대수구조에 대해서 깊은 통찰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해서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대수학이나 대수구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새로운 해석이 떠오르시면 댓글로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제가 생각하는 빼기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신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찾아보기로는 유튜브에서 이걸 다루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루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어로도 검색을 해봤는데 빼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을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죠?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빼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나아가서 수학에 흥미를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